네, 강프로입니다.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자, 카카오가 금요일 날에도 9%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5월 거의 한 중순 말 요 정도부터 36,000원이죠. 지금 얼마예요? 67,000원. 거의 한 100% 정도의 상승 구간을 만들면서 지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신고가를 만들었다. 지금부터 시세가 시작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 상법 개정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을 투자 주체는 누굽니까? 대주주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잘못된 판례를 가장 잘 이용했었던 게 어디죠? 카카오, LG그룹 이런 쪽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카카오뿐만이 아니죠. 뭐 카카오페이 뭐 관련된 기업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카카오뱅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장할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싹 다 무시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 있죠. 구글이 유튜브를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를 상장하는 거야. 구글이 이딴 짓 합니까? 미국은 이게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니까. 근데 카카오를 포함해서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거대한 기업들은 이런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해왔어요. 근데 이걸 이제 못하게 됐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한 결과다. 그리고 원래 카카오 이전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들 5월달, 4월달 이때부터 시작했었던 주도주들은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2만 원부터 해서 지금 6만 원이니까. 그리고 1월달부터 따지면 얼마부터 간 겁니까 이거? 거의 한 만 원 중후반대 정도부터 시작해서 6만 원을 넘어가는 가격대까지. 근데 지금도 안 빠지죠. 근데 이제 코스피 3천이 넘어갔어요. 자, 강세장 있죠. 유동성 시장. 유동성 장세에서는 종목군들 확산됩니다. 어떤 종목군들? 주도주군들이. 주도주는 어떤 종목군들? 카카오처럼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들. 지금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장기 보유자들이 많을 겁니다. 이걸 일봉으로 보지 말고 주봉으로 한번 돌려서 볼게요. 자,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도에 코로나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가 되고 22년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던 그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단 한 번도 신고가를 넘어간 적이 없죠. 신고가를 제가 왜 강조를 드리느냐?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 선반영됩니다. 선반영. 가격이 선반영된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에 대한 부분 있죠? 좋아질 만한 내용? 이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구간부터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고가를 기준에서 매매를 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요. 카카오 영상은 제가 처음 찍는데 이제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할 구간이 왔기 때문이라서 제가 영상을 처음 찍는 거고 다음 주부터는 카카오도 주도주 반열에 올려놓고 매수 타점을 잡을 예정입니다. 지금 카카오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매도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시작 구간에 왔어요. 그럼 카카오가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 부분부터 체크를 한번 할게요. 17만 원부터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이거 3만 원까지. 그쵸? 몇 프로 빠졌는지 그냥 딱 찍어 갖고 볼게요. 고가부터. 그쵸? 80% 빠졌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그러면 실적이 박살나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어야 되죠. 실적 보시죠. 5년간의 실적치 보세요. 4,500억. 5,800억 21년도까지 그리고 5,600억 4,600억 4,600억 20년도에 있었던 이 실적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매출은 늘었고 마진은 줄었죠. 그렇죠?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똑같다는 건 마진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성장성이 훼손됐다. 근데 이 성장성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대주주들은 그렇죠? 오너들 이쪽은 어떻게 했다? 쪼개기로 먹고 살았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못하게 됐다. 하나에 뭉쳐 있으면 실적이 이렇게 성장성 없이 유지되는 부분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뭔가 할 만하면 계속해서 쪼개버렸잖아요. 이것뿐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어때요? 그쵸? 이것도 주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22년도 1월 달에 상장이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됐나요? 이거 박살나고 그랬어요. 그쵸? LG화학 주주들한테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단 한 주도 주지 않았죠. LG화학을 2차 전지 관련주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대고 이야기를 해대고 IR을 해대고 했으면서 정작 LG화학 주주들한테는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절대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지금 한다는 말이 누가 주식 사라 그랬냐?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지금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LG만큼이나 더 잘했었던 게 카카오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반영하는 게 어딥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이라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관들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잘 들으세요. 기관들은요 지금 매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보다 떨어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급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한번 출렁임이 있을 거예요. 그때를 이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기관이 급하게 매수했기 때문에 제가 출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하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 가격이라 그랬죠. 가격은 실적을 앞서갑니다. 선반영한다는 이야기고 선반영한다는 시작점이 신고가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고가 같죠? 근데 신고가를 간 이후에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테마가 어디죠? 뭐 테마라고 하긴 그렇고 AI죠. 그쵸? 그리고 한국에서 AI를 뭐 한두 개만 꼽아봐라 그러면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 두 개일 겁니다. 23년도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 구간을 만들었고 물론 카카오도 AI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 있죠. 근데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AI, 모멘텀 상법 개정, 모멘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신고가를 갔다는 것.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신고가를 갔다는 건 고가 매물을 먹었다는 게 되고요. 고가 매물을 먹었다는 건 앞으로 추가적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좋아지는 내용들은 성장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정부에서 뭐 페널티를 주거나 이 상태로 가만두면 뭐 페널티를 주거나 뭐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넣겠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하느냐. 자, 한미반도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 11,000원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는 19만 원 정도 됩니다. 한미반도체가 20배 올랐다 그래서 잡주냐? 아니요. 사상 최고 실적,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지금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보자고요. 언제부터 상승을 했는지 약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딱 22년부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말고 자 정확하게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구간이 어디죠? 23년 여기입니다. 3월달 그리고 3월 중순 초 이때 정도에는 미국에서 은행이 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엔비디아 23년도부터 어떻게 됐죠? 어마어마했죠. 왜? 성장성이 담보되니까.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 어떻게 됐어요? 20배 올랐습니다. 왜? 성장성이 담보되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졌을 때 어디가 좋아지죠? 하이닉스가 좋아집니다. 하이닉스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졌을 때 어디가 좋아지죠? 한미반도체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실적이 정작 좋아진 건 언제부터예요? 한미반도체 실적 보세요. 자, 23년도에 6배 올라가고 24년도 6월까지 해서 3배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원부터 2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까지 실적 상장이 나왔습니까? 24년도에 2,500억. 이게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에요. 근데 상승을 시작했었던 23년도의 움직임을 보면 어때요? 그렇죠? 340억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전해 기준에서 보면 1,100억 정도 되죠. 역성장을 했어요. 역성장을 했는데 6배 올랐다고요.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매물 소화 과정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6배 올랐어요. 6배. 그 시작점이 지금 카카오에서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 그리고 주주 환원 어떻게 지금 이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주주 환원이나 지금까지 했었던 이 망할 짓거리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건 간에 좋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미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군들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볼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잖아요. 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주봉으로 보죠. 자, 여기 보시면 22년도에 신고가를 가면서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어떻습니까? 신고가 가기 전 가격이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4에서 5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얼마?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역대급 여기 3월 달에는 유상증자를 했어요. 근데 6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성이 담보되니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물론 카카오가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좋아질지 그거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군이 엄청나게 유망해지고
그리고 정부에서 AI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쪼개기, 뭐만 할만하면 쪼개가지고 상장시키고 쪼개가지고 상장시키고 이 짓거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주사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가장 중요하다. 주주 환원을 가장 잘 해야 되는 기업일 수 있다. 뭐 배당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현금 여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근데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신고가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어떤 종목도요. 신고가를 가지 않고서는 주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도주는 어디예요? 원전을 포함해서 조선이나 이런 쪽인데 카카오는 원전, 조선, 방산 엄청 강하죠. 이 안에 들어올 만큼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걸 시세로 보여줬다. 다음 주부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어떤 호재나 이런 것보다 가격을 무조건 보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시장에서 가장 직관적인 내용이 없어요. 호재 가지고 뭐 뉴스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무조건 타점 가지고 잡는 거다.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는 주도주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원전, 조선, 바이오, 방산 플러스 반도체 여기까지고요. 반도체는 당연히 AI 때문이죠. 그리고 카카오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정부에서 AI 투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쪽에 대한 확장성 여기까지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어떤 숫자를 찍을지 이걸 예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예상해서 내가 자꾸 장밋빛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팔아야 될 때 못 팔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카카오가 어떻게 돼요? 장기간 하락하는 거. 21년도 꼭지를 찍고 80%씩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앞으로는 주주 환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 정도까지 등락 구간이 커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고가에서 잘못 물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첫 번째,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즉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신고가 구간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타점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쭉 이렇게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이따가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고 있는지 이야기를 다 드리고 실제 계좌를 오픈해서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을 보고 언제 매수 타점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6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전 11시 53분 뭐라고 합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2% 하락 중 3시 이후 4% 이하로 떨어지면 보유물량 50% 매도 예정 준비하세요.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매도할 경우 다음 주 현대건설 한전기술 이것도 원전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를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까지 해서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구간이 7월 달까지 해서 나올 거예요. 지금 만약에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다면 카카오는 주도주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셔야 되고 새롭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상황 만들어야 되고 카카오를 포함해서 모든 종목군들 있죠. 모두 주도주로 세팅을 해야 지금 새 정부에서 계속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1년, 2년 지나고 이제 정권 하반기로 들어가면 주가가 어느 정도 이 가격 부담이 생기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 다시 빠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무조건 돈 벌어놔야 돼요. 카카오로 지금 손실이 크다? 절대로 매도하지 말고 카카오를 포함해서 주도주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고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소통방에서 무료로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신고가, 주도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신고가 주도주를 계속해서 매매를 했을 때 물론 이런 부분들은 소통방에서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실제 제 계좌 내용입니다.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수익 구간 어떻습니까? 6월 5일날 55%, 그쵸? 5월 30일날 67% 이렇게 수익 터진다고요. 근데 제가 싸게 잡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나요? 전혀 없죠. 올라가는 거 다 확인하고 매수 구간 잡았죠. 여기는 시장이 떨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반등 확인하자마자 매수 구간을 잡은 거고 그런 결과 어때요?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미 실현시켜 놓은 것도 67%고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한 결과 130%까지 수익 구간이 늘어났다는 점.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만 공략한 결과 76%씩 시장이 진짜 어려웠었던 4월 달의 성과입니다.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빼놓고 볼 수 없겠죠. 자, 내용 보시면 한화 오션. 그쵸?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1월과 2월 달까지 해서 어때요? 여기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그쵸? 50%, 60%,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카카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계속 강조드렸죠?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카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특히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신고가를 간 이후부터는 그만큼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을 반영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수급 없이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카카오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주도주 안에 들어왔을 때는 시장보다 조정폭은 적고 상승폭은 커집니다. 이 구간에서 카카오와 함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죠? 여기 원전, 조선, 바이오, 방산, 반도체 이 안에서 카카오와 함께 어떤 종목을 주도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렇죠?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